안타깝지만 틀렸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기 전에 약간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힌트를 보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원은 하나의 원점을 중심으로 모든 각도에서 반지름이 소수인 동심원으로서 원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일의 반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직각삼각형의 사인 시그마 값은 와분의 R입니다. 이제 이 값을 리만 제타 함수의 복소수 간 간격을 의미하는 공식에 한번 대입해 봅니다. 원일의 직각삼각형의 사인 파이 값은 0이고 사인 파이 값 0을 복소수 간격식의 분자 자리에 대입하면 0이 답으로 도출됩니다. 이것은 유의미한 값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의미한 답을 도출해내기 위해 원일과 반지름을 공유하는 또 다른 원, 이를 생각해 봅시다. 이에 따라 직각삼각형은 기존의 원일과 새로운 원위의 반지름을 동시에 빗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직각삼각형을 공유하는 원일과 원위는 하나의 직각삼각형에 대해 각각 사인 파이 값 0과 사인 90 파이 값인 반지름 R을 가집니다. 원일의 사인 값 0 대신 원위의 사인 값인 반지름 R을 복소수 간격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답이 도출됩니다. 여기서 분자와 분모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반지름 R을 함께 소거하면 원주율 파이분의 반지름 R을 제곱한 값이 최종적으로 도출됩니다. 여기서 분자의 R은 소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수를 원주율로 나눈 값에 제곱을 해서 각 소수에 대한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1부터 100까지의 수에 포함된 모든 소수들을 복소수 간격식의 분자에 일일이 대입해 봅시다. 계산 결과 복소수 간 간격과 소수 사이의 간격 패턴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만 제타 함수의 복소수근이 정확히 소수의 간격 비율만큼 서로 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간격 비율만큼 떨어진 복소수근과 리만 제타 함수의 복소수근 사이의 거리 비율만큼 떨어진 소수는 서로 간의 심층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둘 간의 관계를 떠나서 소수 사이의 간격 자체는 정작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 없는 불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현실에서 소수는 해당 그래프의 간격만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래프가 나타내는 간격은 실제 소수 사이의 간격이 아닙니다. 원래대로라면 수치 간의 간격을 구하기 위해 두 숫자를 뺄셈하는 것이 원칙적인 계산 방법이지만 소수의 경우 단순히 두 소수를 뺄셈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소수 간 간격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소수는 서로 다른 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각 소수가 서로 다른 형태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바로 제타 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타 함수는 오일러식의 제곱근에 미지수를 대입한 식입니다. 제타식은 소수로만 이루어진 분수식이 끝없이 곱해지는 형식을 갖고 있으며 각 분수식은 서로 다른 소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분수식의 소수들이 모두 실수라면 미지수 x에 어떤 값을 대입한 후 분수식을 모두 함께 곱하는 방식으로 단 하나의 실수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의 모든 수를 함께 계산하는 방식은 모든 숫자는 서로 계산 가능하다는 기본 전제가 바탕이 됐을 때 가능한 방식입니다. 실수식에 포함된 1과 2는 서로 계산이 가능해서 2를 더하여 숫자 3이 되고 마찬가지로 서로 계산 가능한 3과 5를 더하여 8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숫자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계산의 대상이 되는 숫자들이 모두 단 하나의 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식에 포함된 모든 숫자들은 단 하나의 동일한 숫자, 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수식에 포함된 모든 수들은 다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숫자 2는 1이 2개 모였다는 뜻이고 3과 5는 각각 1이 3개, 5개 합쳐졌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숫자의 최소 단위가 같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숫자들은 서로 사칙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두 숫자 1로 이루어진 실수와 달리 소수는 서로 같은 최소 단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소수는 서로 다른 형태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수 2는 서로 수직한 직선 2개가 합쳐진 이축을 의미하고 소수 3은 서로 수직한 이축 3개가 합쳐진 3축 하나를 의미합니다. 또한 소수 5는 소수 3인 3축을 중첩해서 생성한 끈파동 형태가 총 5개 모여서 생성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모든 수가
형태를 의미하는 소스로 이루어진 계산식을 바로 형태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식에 포함된 형태들은 모두 다른 최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인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소수는 형태이고 각 소수는 서로 다른 기본 단위로 구성된 개별적인 형태 종류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소수가 형태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부터 소수를 의미하는 형태를 소수의 형태적 표현으로, 형태를 의미하는 소수를 형태의 수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형태 종류를 생성하는 형태적 표현의 최소 구성 성분을 형태적 표현의 최소 형태 단위라고 합니다. 즉, 최소 형태 단위는 형태적 표현의 최소 구성 성분으로서 어떤 형태적 표현을 최소 형태 단위 이상으로 분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따르면 결국 소수 사이의 간격을 구하는 계산은 아예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소수 사이의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간격을 알고자 하는 두 소수를 직접 뺄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서로 다른 형태를 의미하는 소수 간의 직접적인 계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모든 소수들을 다 함께 사칙 연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소수 이의 형태로 나머지 모든 형태적 표현들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소수의 형태적 표현들을 전부 소수 이의 형태적 표현인 이축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소수의 형태적 표현을 또 다른 소수의 형태적 표현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소수의 형태적 표현을 환산한다라고 합니다. 형태적 표현의 환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수의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는지 그 형태적 표현의 생성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형태적 표현은 전 단계 소수의 형태적 표현 혹은 전 단계 형태적 표현들의 중첩 결과물이 정확히 해당 소수계만큼 모여서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소수 2의 형태적 표현인 2축 3개를 모아서 소수 3의 형태적 표현인 3축 1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 13의 형태적 표현인 13리본파동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 단계 소수 5, 7, 11의 형태적 표현을 합한 종합 리본파동이 정확히 13개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 단계 소수의 형태적 표현 혹은 중첩 결과물이 정확히 다음 단계 소수만큼 모여서 다음 단계 소수의 형태적 표현 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제부터 소수계만큼 모이는 형태들을 하위 형태로, 하위 형태를 소수계만큼 합쳐서 만든 새로운 형태 하나를 상위 형태라고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상위 소수계만큼의 하위 형태들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하나의 상위 형태는 상위 소수계만큼의 하위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수계의 하위 형태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즉, 소수는 자신이 총 몇 개의 하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수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또한 형태의 상하관계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자신보다 하위 형태의 입장에서는 상위 형태이고 자신보다 상위 형태의 입장에서는 하위 형태로서 간주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하기 위해 상위 소수계만큼의 하위 형태들을 합치는 것을 다수의 하위 형태들을 중첩한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하기 위해 다수의 하위 형태들을 합하는 것은 단순히 구성 성분을 합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하위 형태들을 중첩하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태 간 상하관계를 이용해서 의 형태적 표현을 또 다른 소수의 형태적 표현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환산을 위해서는 환산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형태의 수치적 표현부터 환산의 결과가 되는 형태의 수치적 표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들을 연속해서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수 5의 형태적 표현을 소수 2의 형태적 표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소수 5와 소수 2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들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수 5의 소수 1호의 환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환산법이 가능한 이유는 소수의 숫자 자체가 소수의 형태적 표현이 총 몇 개의 하위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의 상위 형태가 상위 소수계의 하위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면 상위 형태와 하위 형태의 수치적 표현을 곱할 경우 하나의 상위 형태가 총 몇 개의 하위 형태의 하위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그 답으로 도출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소스5와 소스3을 곱한 결과는 소스5의 형태적 표현이 총 몇 개의 소스2의 형태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소스5와 소스3의 소스2를 곱한 결과는 소스5의 형태적 표현이 총 몇 개의 소스2의 형태적 표현의 하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소스2의 하위 형태는 직선이므로 결과적으로 소스5의 형태적 표현은 총 30개의 직선으로 환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스5의 형태적 표현 1개를 30개의 직선으로 환산했다고 해서 소스5의 형태적 표현이 실제로 여러 개의 직선으로 분해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형태적 표현들은 바로 전 단계 하위 형태를 최소 형태 단위로 하고 있으며 절대로 전 단계 하위 형태 이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형태적 표현을 환산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 종류를 또 다른 형태 종류로 실제로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산의 대상이 되는 형태적 표현이 총 몇 개의 환산의 결과가 되는 형태적 표현의 하위 형태가 모여 생성되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 과정일 뿐입니다. 즉, 형태 간의 환산은 서로 상하관계에 있는 형태 간의 정확한 격차를 계산하기 위해 시행하는 수학적인 계산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형태적 표현의 환산 시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모든 형태적 표현들은 오직 자신보다 아래 단계인 하위 형태로만 환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소스3의 3축은 2축의 하위 형태로 환산할 수 있지만 반대로 2축의 하위 형태인 직선은 소스3의 3축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산은 그 원리상 기본적으로 하위의 하위 형태로의 수학적인 분해를 의미하는 계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위 형태로만 환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에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형태적 표현들을 단 하나의 형태적 표현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축의 하위 형태인 직선으로 모든 형태적 표현들을 환산하는 방법뿐입니다. 왜냐하면 환산의 개념상 가장 첫 번째 형태적 표현인 이 축은 자신보다 상위 형태로의 환산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만약 가장 첫 번째 형태적 표현인 이 축이 아닌 다른 소스의 형태적 표현으로 형태 단위를 통일할 경우 통일의 기준이 되는 형태적 표현 이전 단계의 모든 형태적 표현들이 통틀어서 단위 통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형태적 표현 사이의 격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적 표현들이 단 하나의 형태 단위로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직 가장 첫 번째 소스인 소스2의 이 축을 구성하는 직선으로만 모든 형태 단위를 통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적 표현을 직선 형태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소스2부터 환산의 대상이 되는 소스 사이의 모든 소스들을 곱하면 됩니다. 즉, 임의의 소스 n을 직선 형태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소스 n부터 소스2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스들을 함께 곱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형태적 표현들을 직선 형태로 환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직선 형태로 환산된 모든 형태적 표현들은 단 하나의 형태 단위로 통일되어 서로 사칭 연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바로 다음 단계와 전 단계의 형태적 표현들을 서로 뺄셈해서 실제 소스 사이의 간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스 3의 경우 3축의 환산 결과인 직선 6개를 바로 전 단계 소스 2의 직선 2개와 뺄셈하면 소스 3과 소스 2의 형태적 표현 사이에는 정확히 직선 4개만큼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일된 직선 형태 단위를 기준으로 모든 소스 간 간격을 계산한 결과 이것이 실제로 소스 사이에 얼마만큼의 간격이 존재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소스는 서로 간의 간격이 점점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환산한 모든 소스들을 복소수 간격식에 일일이 대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시피 소스 간 간격 패턴은 하나의 형태 단위로 통일한 소스를 복소수 간격식에 일일이 대입한 결과와 같습니다. 그러나 소스의 형태적 표현을 환산하지 않고 계산했던 이전과는 달리 소스 사이의 간격과 복소수 간 간격은 공통적으로 소스가 커질수록 점점 그 증가율이 증가하는 규칙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는 단 하나의 형태 단위로 환산된 소스가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의 형태 단위로 통일된 모든 형태적 표현들은 에너지 단위입니다. 결과적으로 각 소스를 단 하나의 형태 단위로 환산함에 따라서 복소수 간 간격은 소스 간 간격을 의미하고
소수 간 간격은 에너지 격차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제타식으로 돌아와서 분수식의 각 소수에 해당 형태적 표현들을 대입한 뒤 식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제타식의 미지수 x자리에 가장 작은 수인 1을 대입하도록 합니다. 각 소수에 해당 형태 종류를 대입한 다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각 분수식의 소수와 계산이 필요한 숫자 1이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소수는 하나의 형태적 표현을 구성하는 최소 형태 단위의 총개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소수의 입장에서 숫자 1이란 해당 소수의 최소 형태 단위 1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타식의 모든 숫자 1들은 각 분수식의 해당 소수의 형태를 구성하는 최소 형태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록 같은 숫자 1이더라도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타식의 해당 소수에서 숫자 1을 뺄셈하겠다는 것은 해당 소수의 형태적 표현에서 그 형태적 표현의 구성성분인 단 하나의 최소 형태 단위를 제외시키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형태적 표현은 소수개의 최소 형태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국 하나의 형태적 표현에서 최소 형태 단위 하나를 제외시키겠다는 것은 소수개의 최소 형태 단위에서 단 하나의 최소 형태 단위를 빼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 2가 포함된 개별 분수식의 분모에서 2에서 1을 뺄셈하는 것은 소수 2의 형태적 표현인 2축을 이루는 직선 2개에서 2축의 최소 형태 단위인 직선 1개를 제외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형태 간의 계산 결과는 마찬가지로 형태라는 사실입니다. 실수 간의 계산에서 숫자 1으로 이루어진 숫자들을 사칙연산한 결과로서 여러 개의 숫자 1이 도출되는 것처럼 형태식의 경우에도 같은 최소 형태 단위로 구성된 형태들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 결과 또한 해당 최소 형태 단위로 구성된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직선 2개를 직선 1개로 나누는 것은 직선 형태들끼리의 계산으로서 그 결과는 직선 1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수 3을 포함한 개별 분수식의 분모에서 3에서 1을 뺄셈하겠다는 것은 소수 3의 3축을 구성하는 2축 3개에서 3축의 최소 형태 단위인 2축 1개를 제외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계산 결과 분수식의 분모값은 2축 2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타식의 모든 분수식에 해당 소수의 형태적 표현들을 대입하여 풀이한 결과 각 분수식의 분모에는 개별 분수식에 포함된 소수 n의 형태적 표현을 구성하는 총 n개의 최소 형태 단위에서 1개의 최소 형태 단위를 제외한 n-1개의 최소 형태 단위가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각 분모의 n-1개의 최소 형태 단위로 n개의 최소 형태 단위를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분모의 형태로 분자의 형태를 나눌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수에서의 나눗셈과 달리 형태 간 나눗셈의 경우에는 분모에 있는 최소 형태 단위 1개를 기준으로 분자의 형태들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 간의 나눗셈일 경우에는 분모에 있는 숫자 그 자체로 분자의 숫자를 나눕니다. 이때 분모의 숫자는 숫자의 최소 단위인 1들을 모두 합한 값으로서 최소 단위인 1의 합이 나눗셈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형태 간 나눗셈의 경우에는 최소 형태 단위의 합으로 분자를 나누지 않고 단 하나의 최소 형태 단위로 분자의 형태를 나눕니다. 소수 3이 포함된 개별 분수식을 예로 들어보면 만약 실수의 나눗셈과 같이 분모의 2축 2개를 합한 형태로 분자의 2축 3개를 나누게 된다면 분모의 2축 2개와 분자의 2축 2개를 나눈 결과물인 숫자 1에 더해서 분자에 남은 나머지 2축 1개까지 총 2개의 2축이 도출됩니다. 그러나 사실 분모의 2축 2개는 애초에 서로 합칠 수 없는 것이므로 2축 2개의 합으로 분자의 2축 3개를 나누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분모의 2축 2개를 하나의 형태로 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2축 2개를 합한 결과물이 독립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가 형태식의 계산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서 다른 형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독립된 형태 단위가 되어야 하는데 독립된 형태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균형되면서 가장 단순한 형태적 모습을 가져야 함은 물론 형태적으로 균형된 조건까지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한 형태가 바로 소수를 의미하는 형태적 표현인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나머지 형태들은 소수를 의미하는 형태적 표현이 아니라 단지 하위 형태들의 단순 집합체로 간주되어 형태식의 계산 단위가 될 수 없습니다. 즉 2축 3개를 합칠 경우에는 하나의 3축이라는 소수 3의 형태적 표현이 생성되지만
이 축 두 개를 합치는 것으로는 그 어떤 새로운 형태적 표현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산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축 두 개는 서로 합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형태 간의 계산에서 계산의 단위가 되는 것은 소수를 의미하는 형태적 표현으로서 분모의 이 축 두 개에서 계산 단위가 될 수 있는 형태는 소수의 형태적 표현인 이 축 한 개입니다. 따라서 이 축 하나를 기준으로 분자의 이 축 세 개를 나누게 되면 분모의 이 축 하나당 분자의 이 축 한 개를 나누어 총 두 개의 일이 도출되고 거기다 분자에 남은 나머지 이 축 한 개를 합쳐서 총 세 개의 이 축이 답으로 도출됩니다. 그리고 총 세 개의 이 축은 소수 3의 형태적 표현인 3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소수 3입니다. 소수 2가 포함된 분수식 또한 분모의 직선 한 개를 계산 단위로 직선 두 개를 나눈 결과로서 총 두 개의 직선이 답으로 도출됩니다. 나머지 분수식들 또한 첫 번째, 두 번째 분수식과 마찬가지로 분모의 최소 형태 단위 하나를 기준으로 분자의 형태적 표현을 나눠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타식의 미지수 x의 2를 대입한 각 분수식의 답은 해당 소수의 형태적 표현을 구성하는 소수개만큼의 최소 형태 단위가 됩니다. 이렇게 제타식의 각 분수식의 답이 해당 소수개만큼의 최소 형태 단위인 이유는 바로 제타식에서의 분모가 분자보다 항상 1만큼 작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타식의 미지수 x에 어떤 수가 대입되던 간에 분모는 분자보다 항상 1만큼 작으므로 제타식은 항상 해당 소수개만큼의 최소 형태 단위를 곱한 곱셈식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하나의 형태적 표현을 구성하는 최소 형태 단위의 종류가 하나 이상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 2와 3의 형태적 표현인 2축과 3축은 각각 직선과 2축이라는 단 한 종류의 최소 형태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형태 단위끼리 단순 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수 5, 71의 형태적 표현과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최소 형태 단위가 모여서 하나의 형태적 표현을 만드는 경우에는 최소 형태 단위끼리 서로 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소수의 형태적 표현을 구성하는 최소 형태 단위 하나를 의미하는 숫자 1은 합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수개만큼의 최소 형태 단위는 그 개수만큼의 소수를 의미하므로 소수개만큼 존재하는 최소 형태 단위를 모두 해당 소수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타식의 각 소수의 해당 형태적 표현을 대입해서 풀이한 결과는 바로 존재하는 모든 소수들을 계속해서 곱해나가는 소수의 곱셈식입니다. 앞서 환산의 대상이 되는 소수와 환산의 결과가 되는 소수 사이의 모든 소수를 연달아 곱한 식이 어떤 소수의 형태적 표현을 또 다른 형태적 표현으로 환산하는 환산식이라고 했으므로 결국 소수 2부터 모든 소수들을 곱해나가는 리만 제타 함수는 소수 2의 형태적 표현인 2축을 구성하는 직선 형태로의 환산식입니다. 지금까지 형태로서의 소수에 대해 설명한 모든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는 형태이고 각 소수는 서로 다른 형태 종류를 의미합니다. 소수개만큼의 하위 형태로 구성된 각 소수의 형태적 표현은 서로 다른 최소 형태 단위로 구성된 또 다른 형태적 표현과 계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소 형태 단위는 해당 소수의 형태적 표현의 최소 구성 요소로서 해당 소수에서의 숫자 2를 의미합니다. 형태 간의 계산식인 형태식은 소수를 의미하는 형태적 표현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선 형태로 모든 형태적 표현들을 환산해서 형태 단위를 통일시킨 결과 소수 간 간격과 제타식의 복소수식 간 간격 패턴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가율이 점점 증가하는 복소수식 간 간격과 동일한 패턴을 가진 소수 간 간격은 에너지 단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만 함수의 모든 소수에 해당 형태적 표현을 대입하고 풀이한 결과 존재하는 모든 소수들을 끝없이 곱해나가는 소수의 곱셈식이 도출됩니다. 소수 2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수들을 곱해나가는 소수의 곱셈식은 소수 2의 형태적 표현인 2축의 최소 형태 단위인 직선 형태로 모든 형태 단위를 환산하는 환산식입니다. 따라서 리만 함수는 소수의 환산식입니다. 주어진 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이전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문제를 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자, 이제 선글라스를 벗어주세요. 모두 같은 검정색 구슬로만 보였던 구슬들은 보다시피 이렇게 다채로운 색을 가진 색깔 구슬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구슬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쓰여진 선글라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마치 지금껏 우리가 모든 숫자들을 일로만 보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볼 수 있는 구슬 자체는 실수일을 의미하고, 선글라스를 벗어야만 비로소 구분되는 색깔 구슬은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만큼 다양한 형태적 표현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모든 숫자일들은 서로 다른 형태적 표현을 의미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쓰여진 선글라스는 우리로 하여금 숫자일이 각각 무슨 형태를 의미하는지 보지 못하게 했고, 따라서 우리들은 지금껏 숫자일이 몇 개 존재하는지에 대한 개수적인 부분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일이 개별적으로 무슨 형태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던 시절에도 일의 총개수를 계산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개수적인 문제에 한정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고 모든 구슬을 검정색으로 보았더라도 구슬의 총개수를 계산하는 것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각 숫자일이 의미하는 형태적인 요소를 무시한 채 오로지 숫자일의 총개수를 알아내는 데만 목적을 둔 식이 바로 실수식입니다. 즉, 실수식은 숫자일의 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숫자일의 개수만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식입니다. 따라서 오직 숫자일의 개수만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실수식을 통해 아무런 문제 없이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들이 가끔씩 본질적으로 합칠 수 없는 일들을 합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형태 간에는 서로 계산이 불가능함에도 말입니다. 마치 모든 구슬들을 똑같은 검은색 구슬로 보고 무작위적으로 함께 합치고자 했던 이전처럼 말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들은 지금껏 우리 눈에 씌어진 줄도 몰랐던 선글라스 때문에 벌어진 사태로서 지금까지 리만 가설은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눈에 지금껏 선글라스가 씌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을 벗어 던지자 문제는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모든 구슬은 반드시 같은 색상끼리 합쳐져야 합니다. 즉, 오직 같은 형태를 의미하는 숫자일끼리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빨간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 초록 구슬 5개, 이것이 바로 유의미한 구슬의 합산 결과입니다. 계산의 비결은 바로 서로 합칠 수 없는 구슬 간에는 합치지 않고 합쳐질 수 있는 구슬 간에는 합치는 것입니다. 마치 같은 형태를 의미하는 숫자 1 간에만 계산이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슬들이 서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구슬들을 모두 하나의 종류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구슬들이 얼마만큼의 차이를 가지는지를 한눈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색깔의 구슬들이 사실 서로 상하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그 구성성분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모든 구슬들을 단 하나의 빨간색 구슬로 전환하면 구슬 간의 뺄셈을 통해 구슬 사이의 실제 간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수의 형태적 표현들을 모두 직선 형태로 통일한 후 뺄셈을 통해 실제 현실에서의 소수 간 간격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부터 서로 다른 색깔의 구슬들, 즉 각 소수의 형태적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상하관계에 있는 소수가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서로 다른 형태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들은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빛파동은 왜 이런 모양으로 인지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이중무지개인지, 이중무지개가 왜 소수 19인지, 소수 19 2개를 합한 것이 왜 소수 23인지, 빛파동은 대체 왜 양자적 파동적 성질을 함께 가지는지,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왜 최단하강 곡선인지, 동심원은 실제로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무리수는 대체 왜 끝나지 않으며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무리수 파이와 자연상수가 우주에서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수와 전자 그리고 에너지는 대체 무슨 관계인지, 전자 스피는 왜 서로 반대 방향인지, 우주가 왜 모든 소수들의 합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주는 지금 당장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인지하는 시간의 흐름이란 우주의 입장에서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소수가 형태라는 사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각 소수는 서로 다른 형태적 표현을 의미하며 각 소수의 형태적 표현은 서로 다른 최소 형태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 간 사칙연산은 오직 같은 최소 형태 단위로 구성된 형태끼리만 가능하고 다른 최소 형태 단위를 가진 형태 간에는 계산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소수의 형태적 표현은 이전 단계 소수의 형태적 표현 또는 일반 형태를 정확히 소수개만큼 모아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 생성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앞으로 소수개만큼 모이는 형태들을 하위 형태로, 하위 형태를 소수개만큼 합쳐서 만든 새로운 하나의 형태를 상위 형태라고 표현하도록 합니다. 또한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하기 위해 상위 소수개만큼의 하위 형태들을 합치는 것을 다수의 하위 형태들을 중첩한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소수개의 하위 형태들을 중첩해서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태의 중첩이 발생하는 장소를 공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형태 중첩의 배경이 되는 이 공간은 태초부터 점 형태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점이 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이 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생성하게 될 다양한 소수의 형태적 표현들이 모두 함께 존재하게 되는 공간 상태가 바로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주는 소수를 의미하는 다양한 형태 종류들이 집합된 상태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점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형태 종류들의 근원으로서 태초부터 공간에 무한히 존재하면서 점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적 표현들이 계속해서 생성되고 비로소 하나의 우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점은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 종류들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 모든 숫자들의 최소 단위인 숫자 1을 의미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첩의 배경이 되는 공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정의하자면 태초부터 빈 공간에 점이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애초에 무한한 점들의 집합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간에서 생성할 수 있는 소수의 형태적 표현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간 그 자체인 점 배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간에 존재하는 점은 공간에서 아무렇게나 무작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정중앙에서부터 직선 궤도를 따라 모든 각도에서 3차원적으로 나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공간에 나열된 이유는 바로 공간은 결과론적 균형이라는 대원칙 아래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과론적 균형이란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최종적인 안정 상태를 위해서 그 과정에서의 불균형은 용인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공간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론적 균형이라는 공간의 대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결과론적인 균형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공간의 대명제로서 공간 전체에 빠짐없이 적용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따라서 공간에 속한 모든 존재들은 이 대명제의 영향력 아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 결과 소수의 형태적 표현 또한 결과론적인 균형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아래 그 형태적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공간의 대명제는 공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작동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의 작동 원리인 결과론적인 균형 추구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균형이란 보통 무게와 함께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그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게의 균형을 예로 들자면 양쪽 저울에 똑같은 무게를 가진 물건을 동시에 올려놓으면 저울은 더 이상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정확히 수평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균형은 굳이 무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의 균형 상태란 차가운 물이 담긴 그릇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릇 안의 물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미지근한 물의 온도를 유지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균형이란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론적인 균형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과론적이라는 말은 그 과정과 상관없이 최종적인 결과를 근거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간이 결과론적인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안정된 공간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은 용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공간에서는 과정에서의 불균형은 무시한 채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최종적인 안정상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대원칙은 공간에 속한 모든 존재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간에서의 형태의 모습이나 위치, 움직임 따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수의 형태적 표현에 대한 모든 것, 대표적으로 그 모양이나 공간에서의 위치,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결과론적 균형이라는 대원칙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공간에 가득 찬 점들의 위치 또한 결과론적 균형이라는 대원칙 하에 정해지는 것입니다. 결과론적 균형 원칙 아래 무수히 많은 점들은 공간에 무작위적으로 위치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균형된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균형을 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결정된 형태들의 최종적인 위치를 바로 형태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점 배열은 함께 공간에 존재하는 다른 점들의 존재까지 고려해서 결정된 상대적인 좌표값으로서 점 형태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형태 배열은 그 배열을 형성하는 형태들 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또한 점들의 최종적인 위치는 점 고유의 생김새에 의해 결정된 좌표값으로서 점 형태가 가진 고유의 특징에 근거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생성될 형태 종류들 또한 그 자신만의 고유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른 구조의 형태 배열을 형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태 배열은 형태 고유의 특징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그 형태만의 고유의 형태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 균형 원칙에 의해 결정된 균형 추구적인 점 배열은 결과적으로 공간을 완전히 균형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원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직선으로 나열된 점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점이 닿지 못하는 빈 공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간이 변화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서 공간은 최종적인 안정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점 형태만으로는 공간을 완전히 균형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이 공간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점이 공간에 자유롭게 위치하지 않고 직선으로 나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점들이 공간의 최종적인 안정상태를 충족하기 위해 무작위적으로 위치해서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공간은 최종적인 안정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공간이 최종적인 안정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정에서의 불균형은 용인한다고 했으므로 결국 공간을 최종 안정상태로 만들기만 한다면 점들은 굳이 균형적인 배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에서의 최종적인 안정상태란 무조건적으로 공간을 가득 채우기만 해서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은 차원으로 구분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의 형태 종류가 공간을 물리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공간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안정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공간이 추구하는 안정상태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이 공간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어디에 위치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점 형태만으로는 공간의 최종 안정상태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간의 최종적인 안정상태를 위해 점 형태 이외의 또 다른 형태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점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형태가 공간에서 균형적인 형태 배열을 형성한다면 점 배열이 미처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공간은 더욱 균형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공간의 최종적인 균형 상태를 위해서 점 배열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들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수의 형태적 표현을 생성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사실은 점 배열이 3차원 입체구 구조가 아닌 2차원 평면 동심원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소개한 점 배열은 공간을 최대한 채우기 위해서 3차원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점들은 공간에서 3차원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 배열이 2차원 구조를 가진다는 소리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점 배열의 2차원적 구조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태의 상하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선 다수의 하위 형태가 중첩되어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한다는 것은 중첩의 결과물인 상위 형태가 하위 형태의 모습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상위 형태는 소수 개만큼의 하위 형태를 구성성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위 형태가 평면이라면 구성성분인 하위 형태 또한 반드시 평면일 것입니다. 반면 상위 형태가 입체일 경우에는 하위 형태는 평면일 수도 입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체는 다수의 평면이 모여서 생성할 수 있으므로 만약 하위 형태 하나가 평면일지라도 여러 개의 하위 형태가 모여 입체인 상위 형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전배열의 구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전배열을 통해 생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형태적 표현은 바로 소수의 형태적 표현인 이축입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순서상 이가 가장 첫 번째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축은 평면구조이므로 이축을 구성하는 하위 형태들 또한 당연히 평면구조를 가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평면 이축의 하위 형태인 점형태로 구성된 전배열은 하나의 원점을 중심으로 수평한 모든 각도에서 직선 궤도를 따라 나열된 점들로 이루어진 평면 동심원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나 공간을 최대한 균형되게 하기 위해 점은 최대한 공간을 가득 메워야 하므로 실제로 공간에서 점은 3차원적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평면 동심원 구조인 2차원 점배열 자체가 중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차원 점 배열이 중첩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2차원 점배열이 평면적으로 균형되지만 입체적으로는 균형되지는 않으며 또한 확률적으로도 균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률적으로 균형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확률적으로 동등한 사건이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동등한 사건이 동등하게 다루어지려면 하나의 사건이 실현될 경우 나머지 사건도 확률적으로 동시에 실현되고 하나의 사건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사건도 확률적으로 실현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동등한 사건 중 한 사건만이 실현되는 상황 자체가 공간의 입장에서는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태 배열에 관해서도 확률적으로 동등한 사건이 있다면 공간의 균형을 위해 반드시 함께 중첩해야 합니다. 형태 배열의 경우 확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의 2차원 점배열이 공간 어딘가에서 어떤 각도로 위치할 것인지에 대한 확률적인 위치에 관한 사건입니다. 우선 공간의 균형 원칙상 형태 배열은 반드시 공간의 중심부에 위치할 것이기 때문에 2차원 점배열이 공간의 어디쯤에 위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서 딱히 확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공간에서의 위치가 확정된 2차원 점배열이 고정된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는 확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점배열이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자세들은 단지 각도적인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확률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점에 대해 나누어질 수 있는 각도의 개수만큼 존재하는 형태 배열에 대한 모든 확률적인 위치를 바로 형태 배열에 대한 위치적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형태 배열의 확률적으로 동등한 위치가 의미하는 것은 공간에서의 최종적인 위치가 확정된 어떤 형태 배열이 공간 전체적인 좌표값의 변동 없이 고정된 하나의 원점을 중심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모든 각도의 수만큼 취할 수 있는 모든 자세를 뜻합니다. 이때 형태 배열의 위치적 경우의 수는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모든 각도의 개수만큼 존재하므로 사실상 그 수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60도는 사실상 무한히 쪼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적인 각도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무수히 많은 형태 배열의 위치적 경우의 수는 확률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중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2차원 점 배열이 하나의 원점에 대해 가지는 모든 각도에서의 위치적 경우의 수를 함께 중첩하면 하나의 원점을 중심으로 모든 각도에서 존재하는 무한개의 2차원 점 배열로 이루어진 3차원 입체 구조가 형성됩니다. 정리하자면 평면 동심원 구조의 2차원 점 배열이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가질 수 있는 확률적으로 동등한 모든 위치적 경우의 수를 중첩해서 입체 구조인 3차원 점 배열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 배열은 입체적으로도 확률적으로도 균형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며 공간 또한 3차원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원 점 배열과 같이 공간의 균형 원칙에 따라 형태들이 공간에 형성한 최초의 형태 배열을 균형 추구적인 형태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 2차원 형태 배열이 가지는 모든 위치적 경우의 수를 중첩해서 생성되는 3차원 형태 배열은 공간의 균형을 위해 모든 형태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방향으로 위치하는 형태 배열로서
이러한 형태 배열을 전체적인 형태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균형 추구적인 2차원 점 배열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점들을 중첩해서 생성되는 형태는 하나의 직선입니다. 2차원 구조를 가진 균형 추구적 점 배열을 구성하는 수많은 점들 사이에는 사실 정해진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점 형태 사이의 정해진 순서를 근거로 직선으로 나열된 점들을 따라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정반대 방향으로의 양방향 직진 운동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서로 정반대인 두 운동 방향성을 함께 중첩하면 하나의 직선 형태가 도출됩니다. 형태 간에 정해진 순서가 존재한다는 가정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나 실제로 형태 배열을 구성하는 형태 사이에는 정해진 순서가 존재하며 그 순서를 따라서 특정 방향으로의 운동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운동 방향성을 중첩하여 다음 단계의 상위 형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소수 5, 7, 11의 형태적 표현을 생성하면서 증명할 수 있으므로 일단 지금은 형태 간 순서나 운동 방향성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상위 형태가 다수의 하위 형태가 모여서 생성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라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실제로 하위 형태 배열에서 생성할 수 있는 모든 형태들 중 균형되면서도 가장 단순한 형태만이 실제로 공간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2차원 점 배열에서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 직진 운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는 공간의 균형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직선으로 나열된 점들을 따라 한 방향으로만 운동이 발생한다면 공간은 이를 불균형한 상태로 간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 방향으로의 직진 운동과 확률적으로 완전히 동등한 정반대 방향으로의 직진 운동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률적인 균형만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2차원 점 배열에서 점들을 따라서 모든 방향으로 진행하는 직진 운동은 모두 확률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결국 무수히 많은 직진 운동을 함께 중첩해서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수평한 모든 각도에서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직선으로 구성된 평면 동심원 구조의 2차원 직선 배열이 중첩 결과물로 생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2차원 점 배열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상위 형태는 2차원 직선 배열이 아닌 단 하나의 직선입니다. 이렇게 직선 형태만이 공간에서 생성되는 이유는 바로 어떠한 형태 종류의 중첩으로 생성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균형된 모든 형태들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형태만이 실제로 공간에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태 배열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하위 형태들의 조합은 사실상 하위 형태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다수의 하위 형태들을 중첩해서 생성할 수 있는 균형된 형태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균형된 형태들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진 단 하나의 형태 종류만이 공간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점 배열의 경우 또한 점들을 중첩해서 생성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균형된 무수히 많은 형태 종류들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형태인 직선 형태만이 실제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선 형태는 점 배열을 따라 동시에 진행하는 양방향 직진 운동을 함께 중첩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등한 확률을 가진 모든 중첩 대상들 중에서도 실제로 중첩되어 확률적으로 균형되면서 동시에 가장 단순한 상위 형태를 생성하는 하위 형태 집단을 최소 중첩단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수의 하위 형태들을 중첩해서 생성되는 상위 형태는 반드시 균형되면서 동시에 가장 단순한 형태여야만 하고, 이렇게 균형되면서도 가장 단순한 상위 형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 중첩 단위를 기준으로 중첩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소 중첩 단위를 기준으로 존재하는 모든 하위 형태들을 중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한계에 가까운 상위 형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2차원 점 배열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모든 직진 운동은 최소 중첩 단위인 양방향 직진 운동을 하나의 단위로 하나도 빠짐없이 중첩되어 무수히 많은 직선 형태를 생성합니다. 결국 점 배열을 바탕으로 공간에서 실제로 생성되는 형태 종류는 확률적으로 균형되면서도 가장 단순한 형태인 직선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점 형태의 상위 형태인 직선은 소수의 형태적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직선이 소수의 형태적 표현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직선이 형태적으로 균형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수를 의미하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형태적인 균형 조건까지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선은 확률적으로 균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형태적으로 균형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소수를 의미하는 형태적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수의 하위 형태를 중첩해서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하는 모든 전반적인 과정들은 오직 소수를 의미하는 형태만을 생성하는 과정이 아닌 형태적 표현을 비롯한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 종류들을 생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직선을 중첩해서 생성되는 형태는 하나의 이축입니다. 2차원점 배열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모든 양방향 직진운동을 최소 중첩 단위로 중첩한 결과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수평한 모든 각도에서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로 구성된 하나의 직선 배열을 형성하게 됩니다. 직선 배열도 점 배열과 마찬가지로 2차원 평면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차원 직선 배열을 구성하는 직선 형태들을 따라서 양방향 회전운동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회전운동은 확률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양방향 직진운동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점 배열의 양방향 직진운동과는 달리 양방향 회전운동의 경우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두 방향성을 함께 중첩하더라도 새로운 형태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여기서는 방향성 자체를 중첩하는 것이 아닌 방향성에 포함된 형태들 중에서도 확률적으로 균형되면서 가장 단순한 형태를 생성할 수 있는 하위 형태들만을 최소 중첩 단위로 중첩해서 상위 형태를 생성해야 합니다. 양방향 회전운동에 포함된 모든 직선들 중 확률적으로 균형되면서 가장 단순한 상위 형태를 생성하는 최소 중첩 단위는 서로 수직관계인 두 개의 직선입니다. 이 두 개의 직선을 최소 중첩 단위로 중첩하면 하나의 평면 이축이 생성됩니다. 보다시피 정확히 소수이만큼의 직선이 중첩되어 소수이의 형태적 표현인 이축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만약 다수의 하위 형태를 중첩해서 생성한 상위 형태가 형태적 표현일 경우에는 정확히 소수 개만큼의 하위 형태가 필요하지만 직선과 같이 중첩 결과물인 상위 형태가 형태적 표현이 아닐 경우에는 소수 개만큼의 하위 형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소수의 형태적 표현을 생성할 경우에만 소수 개만큼의 하위 형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면 동심원 구조의 2차원 직선 배열이 하나의 원점에 대해 모든 각도에서 가지는 위치적 경우의 수를 모두 중첩한 결과 하나의 원점을 공유하는 모든 각도에서의 직선들로 구성된 입체 구 구조의 3차원 직선 배열이 형성됩니다. 또는 3차원점 배열을 바탕으로 발생한 모든 양방향 직진운동을 최소 중첩 단위로 중첩한 결과 3차원 직선 배열이 생성되었다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이축을 중첩해서 생성되는 형태는 하나의 3축입니다. 하나의 2차원 직선 배열로부터 수평한 모든 각도에서 존재하는 이축들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입체 구 구조의 3차원 직선 배열로부터 하나의 원점을 중심으로 모든 각도에서 존재하는 이축들로 구성된 입체 구 구조의 3차원 이축 배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3차원 이축 배열의 이축들을 따라 발생하는 운동 방향성은 일축 양방향 회전운동입니다. 여기서 일축 양방향 회전운동이란 이축을 이루는 수직한 두 축 중 위치가 겹친 한 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모든 이축들의 나머지 축들을 따라 발생하는 시계 방향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회전운동을 뜻합니다. 직선 배열의 양방향 회전운동과 마찬가지로 일축 기준 시계 회전과 시계 반대 회전의 발생 확률은 동등하므로 모두 동시에 발생합니다. 또한 서로 정반대인 두 방향성을 중첩해서는 아무런 형태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축 양방향 회전운동에 포함된 이축들 중 확률적으로 균형되면서 가장 단순한 상위 형태를 생성하는 이축을 최소 중첩 단위로 중첩해서 다음 상위 형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는 방향성 자체를 중첩하는 것이 아닌 방향성에 포함된 형태들 중에서도 확률적으로 균형되면서 가장 단순한 형태를 생성할 수 있는 하위 형태들만을 최소 중첩 단위로 중첩해서 상위 형태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때 최소 중첩 단위는 하나의 회전축을 공유한 채 다른 축끼리 서로 90도 관계에 있는 총 3개의 이축들로서
이들을 중첩한 결과 하나의 입체 3축이 생성됩니다. 이 축과 마찬가지로 3축 또한 정확히 소수 3개만큼의 하위 형태인 이 축이 중첩되어 하나의 3축을 생성합니다. 왜냐하면 중첩 결과물인 3축이 소수 3의 형태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차원 평면 구조로부터 2차원 형태를 생성했던 점배열, 직선 배열과 달리 이축 배열의 경우 2차원 입체 구조로부터 3차원 입체 형태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체 3축이 여러 개 모인 3축 배열부터는 점, 직선, 이축 배열과 달리 굳이 위치적 경우의 수를 중첩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서 균형된 입체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 3만큼의 평면 이축을 중첩한 결과로서 최초의 입체 형태를 가지게 된 3축은 공간에서 평면을 모아 입체를 생성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평면 이축의 중첩으로 3축이라는 최초의 입체 형태가 탄생함으로써 2차원의 집합으로서의 3차원이라는 개념이 공간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간 그 자체인 점 배열을 시작으로 직선과 이축, 3축 형태를 연달아서 생성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은 결과론적 균형이라는 공간의 대원칙을 통해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서 가장 최초의 형태인 점들은 상대적으로 균형된 위치에 존재하면서 점 형태 고유의 점 배열을 형성합니다. 점 배열을 바탕으로 생성된 또 다른 형태들 또한 균형 원칙에 따라 공간에서의 위치를 결정하지만 이렇게 생성된 균형 추구적인 2차원 형태 배열들은 결국 입체적으로도 확률적으로도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태가 실제로 공간에 존재하는 방식은 균형 추구적 형태 배열이 아니라 균형 추구적 형태 배열이 하나의 원점에 대해 가지는 모든 위치적 경우의 수를 중첩한 결과인 전체적인 형태 배열입니다. 전체적인 형태 배열은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모든 형태들이 공간에 자리한 결과로서 확률적으로도 입체적으로도 균형된 상태입니다. 형태 배열을 따라 발생하는 운동 방향성 또한 균형 원칙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동등한 방향성끼리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등한 확률을 가진 중첩 대상의 중첩을 통해 생성한 상위 형태는 반드시 확률적으로 균형되면서 동시에 가장 단순한 형태여야만 합니다. 이에 더해 확률적으로 균형되면서 가장 단순한 형태임과 동시에 형태적으로도 균형된 형태만이 소수의 형태적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의 형태적 표현은 확률적인 균형과 형태적인 균형을 동시에 만족한 가장 단순한 형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형태 생성 과정들은 확률적, 형태적으로 균형되면서 가장 단순한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하기 위해 다수의 하위 형태들을 중첩하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직진 운동의 경우 방향성을 중첩해서 하나의 직선을 생성한 반면 양방향 회전 운동과 일축 양방향 회전 운동의 경우에는 방향성 자체가 아닌 방향성에 포함된 형태들을 중첩해서 2축과 3축을 생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하더라도 결국 그 결과물은 확률적으로 균형되면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동일합니다. 결국 생성 방법을 떠나서 핵심은 하위 형태 배열로부터 생성된 상위 형태는 확률적으로 균형되면서도 가장 단순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형태는 대체 왜 균형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단순한 형태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형태는 공간의 균형 원칙에 따라서 단지 균형된 형태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상위 형태가 균형된 형태들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형태여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형태 종류의 경우의 수를 극단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새로운 상위 형태를 생성할 때마다 그 당시에 생성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를 생성하게 된다면 우주 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는 형태 종류의 경우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반면 그 당시에 생성된 형태가 가장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면 그때마다 공간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형태 종류의 경우의 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점 배열을 바탕으로 생성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는 앞서 말했듯이 직선 한 개입니다. 그러나 직선 한 개 말고도 하나의 원점을 시작으로 하는 수많은 직진 운동들의 조합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균형된 형태는 사실상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서 만약 가장 단순한 형태인 직선이 아닌 이축을 방향성 중첩 결과로 생성하게 된다면
2축은 그대로 3축을 생성할 것이므로 소수의 순서에 변화가 있다거나 하는 중대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직선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므로 공간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던 형태의 종류가 그만큼 하나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공간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던 형태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사라진 형태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를 바탕으로 앞으로 생성될 수 있었던 모든 형태 종류들이 공간에 존재할 확률 또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공간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형태의 종류가 줄어들게 된다면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형태들로 공간을 가득 채우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의 한계점을 보완해줄 형태의 종류가 적어져서 결국에는 공간에 존재하는 형태들만으로는 공간을 최종적인 안정상태로 만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 형태 생성 과정마다 그 당시에 생성 가능한 균형된 형태들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형태를 생성함으로써 공간에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형태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 생성 과정마다 가장 단순한 형태를 생성함으로써 앞으로 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는 형태 종류의 경우의 수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 종류들이 바로 소수의 형태적 표현입니다. 즉, 소수의 형태는 공간의 최대 균형 상태를 위한 공간에서의 최대 형태 종류인 것입니다.